탄소 중립 시대의 지자체에 대한.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많이 듣고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이변,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설, 그리고 대홍수, 그리고 해수면 상승과 같은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위기가 얼마나 실체적이냐면은 유엔 난민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매년 2천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해지는 인간의 생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인류가 논의를 해온 역사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1988년도에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4년도에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발효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교토의 정서가 만들어져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선진국, 그 원인을 제공했던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3기가 CO2 톤이었는데요. 지금 2019년도에는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52.4기가 CO2 톤으로 배출량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하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2019년도에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쓰게 될 거다라고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점점 더 많이 쓰이는데요. 자, 이렇게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자, 이랬을 때 2018년도에 이 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 200여 년간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정도가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이렇게 계속 뿜어내게 되면은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오르게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느 몇 도에서 막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IPCC는 매우 단호하게 1.5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요. 이때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2030년까지는 2010년도에 배출하던 양에 대비해서 최소 45%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온실가스는 우리 인간이 화석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농업 활동을 하거나 산업 활동을 하면서 대기 중에 뿜어내는데요. 특히 76% 가까이가 화석 에너지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탄소 중립을 하라는 얘기는 2050년도에는 거의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O2가 조금이라도 배출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나무를 심어서 흡수를 하거나 또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이 대기 중으로는 새롭게 배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탄소 중립 사회, 거의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엄청난 목표를 지금 2021년 6월 기준으로 세계 137개국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약속을 하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이 CO2 배출량을 거의 바닥까지 줄이는 탄소 중립이라는 행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또 EU 같은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가서 2050년 탄소 중립은 물론이고 2030년까지 90년 대비 55%를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중국도 전 세계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도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줄이기로 했던 약속을 원래 계획됐던 것보다 2배 가까이 더 줄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30년이 지난 이 기후 문제를 가지고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각해짐에 따라서 실제로 줄이기로 국제사회가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지금 빨리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기 중에 7억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치면은 전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원에서 나옵니다. 결국 화석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빠르게 벗어나는가가 이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가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배출량에서 주요한 영역이 전기를 생산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물건을 생산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때, 그리고 건물의 냉난방, 그리고 수송, 그리고 농축수산물을 생산할 때, 그리고 폐기물을 처분할 때,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50년이라는 앞으로 30년 동안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한 10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언제까지 모두 폐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석탄 발전소가 빠지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을 에너지 제로 빌딩을 짓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 냉난방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우리나라의 산업 전 영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여러 공정에서 배출량을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도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연기관 차량을 언제 생산 판매 금지를 하고 공공교통을 확대하고 그리고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까? 산림을 보호해서 CO2를 흡수하는 역량을 높이면서도 이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야 할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50년 앞으로 30년간의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원래 지난 12월 달에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은 현재 7억 톤 수준의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는데요. 현재 한국이 이 정도 줄여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4도 올라가는 경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줄이기로 했던 5억 3,600만 톤보다 얼마만큼 더 줄일 것인가를 올해 결정을 해서 11월 달에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국제사회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탄소 중립을 기반으로 한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실행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에서도 실질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지자체장, 공무원,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인식 증진과 학습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제도, 이런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30년간 우리가 만들어갈 탄소중립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